시사 만평이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세태를 풍자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는 그러한 형식의 어떤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21년 동안 내일신문에 만평을 연재한 김경수 화백을 모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만평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은 김 빠졌다 혹은 김 맺다 이런 제목의 만평입니다. 그 만평의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김을 매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폐청산의 반려견이 될 귀중한 작물이다. 윤석열 청문회를 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권력의 칼끝을 겨눌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게 청문회 바로 다음 날 출고된 그런 만평이라서 독자 중에 한 분은 김경수 화백이 돗자리를 깔고 나서도 되겠다. 정말 예측력이 대단하다.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딱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죠.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게 저로서는 단순한 독자를 넘어서 좀 고마운 소중한 의견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사실은 신문 보도나 저희 신문을 비롯해서 신문 보도나 당시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2~3개월 지난 다음에 현재 전국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예지력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사 만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앞을 내다보고 그리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때까지 제가 아까 21년 동안 그려왔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큰 자양분이 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작업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돼지가 우물에 빠지는 날. 그래서 우물을 지우고 돼지가 진영 사이에 빠지는 날, 이런 만평인데요. 이 만평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만 대 200명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어줍잖은 중립은 오히려 국민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건 안 바라니 그냥 사실 보도만 하시길.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데 족이 뭔 소용일까? 기후변화나 가축식 축산의 폐해나 다 같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멸망의 재난인데 조국이 뭔 소용이냐.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들 올라오면 좀 뜨끔합니까? 좀 제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간과했구나,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만평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내지는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아까 두 번째 답글을 보내주신 그분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만 봐도 돼지가 이제 전면에 진영 사이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이만큼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 갈려져 뒤에 이렇게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화면 구조상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진영이 갈려져 있는 이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두운 현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거나 외면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 그런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희석화되는 것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봐주시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죠, 그런 게.
네. 그 다음 만평은 와르르라는 제목의 그런 만평입니다. 조국 꽂기. 네. 검찰 개혁이라는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 이 조국 꽂기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셨고, 또 그 밑에다가 특혜, 변명, 반칙, 부정, 아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반응이 격렬합니다. 특혜 무엇이 특혜인가요? 변명 무엇을 변명했나요? 반칙은 무엇을 반칙을 했나요? 아마 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이 올린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아마 이 김하백이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쾌한 그런 댓글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너도 쫄리는구나. 그림 좀 잘 그려 제발.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잘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예. 뭐 앞에 그 댓글을 달았던 그런 부분과 좀 비교가 되면서 뭐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또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리면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저기 특혜 뭐 그다음에 뭐 변명, 반칙, 부정, 아몰랑 이게 지금 나열을 했지만 예. 이게 이렇게 텍스트를 올리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물론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객관적인 사실 보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흔히 말하는 언론 쪽에서 진행이 갈려서 이쪽에는 과도한 보도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보도를 가급적인 자제를 하려고 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문은 좀 그렇잖아요. 구문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정적으로 그렇게 막 보도하는 그걸 따라가 버리면 여기에 이런 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극적인 글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특혜의 가망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사람이 변명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뭐 반칙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좀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 해서 이제 저기 텍스트를 올린 건데요. 아무래도 진영 쪽에서는 불편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만평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힘이 때로는 뭐 이렇게 아프게 다가와서 이렇게 발끈하게 만드는 그런 좀 성격도 있지만 누군가가 뭐 우리 내일신문 전직 계셨던 편집 데스크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냐면 본인이 봐도 이렇게 그런 날카롭고 아픈 만평이지만 본인이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괜찮겠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21년을 그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만평 작가의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풍자해야 되고 세태를 꼬집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독자들한테 진실을 알리려는 그런 부분이 만평 작가의 본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불편한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감수해야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SNS 시대에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또 그게 또 작업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영향이 또 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다음은 셀프 고통이라는 제목의 만평입니다. 조국 장관이 묶여 있으면서 힘들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버티겠다. 이제 이런 만평인데요. 이 만평을 본 독자 중에 한 분이 이 조국 장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이렇게 그랬다. 그래서 김하백은 조국 장관을 좀 싫어합니까?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나 뭐 지나온 과거 이런 거에 들이대는 잣대. 네. 네. 뭐 그 행적의 그 과오를 들이댈 때도 마찬가지. 그건 더더구나. 그럴 때는 이 자가 어떨 때는 1cm 자가 뭐 10cm를 가리킬 수도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거는 표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도 그렇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게 그 가리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23만화를 그리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철칙이었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정권은 제가 지금 그렸는 그 기간으로 보면은 그 YS 말기부터 제가 23만화 실제로 데뷔를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이후에 DJ 그 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그다음 앞에 저기 YS까지 치면은 6개의 권력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통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다 보면은 그죠. 그랬을 때는 이 잣대 이 냉혹한 잣대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거나 이 잣대를 왜곡하려고 드는 그런 정치 권력은 여지없이 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했다. 네, 이런 반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그 거기에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비워버리면 오히려 그 국민들로부터 보답을 받았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 가서 그 험지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비우고 달려들었다는 것들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가 분명히 아주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불리한 데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그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이게 뭐 흔히 그 비워야 채운다라는 그런 우리 좀 예전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죠. 6년 동안 이거 6개의 권력을 그 지나면서 시사만화를 그리면서 그래서 요번에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제목을 셀프 고통이라고 했겠죠. 예, 그러면 오늘의 사실 주 대화는 국제 문제 관련 지금까지 그리신 만평 중에서 소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한미일 이 삼각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오히려 국제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주 종목이라 그럴까?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 중에 이제 뭐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게 급소.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아베가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순신 장관이 짧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고 이거? 그래서 이제 아베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줄줄줄 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하고 또 확산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죠. 어떻습니까? 이 좀 그 혹시 데스크에서 이거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사실은 지면에 나가는 그 이미지하고 조금 달라요. 지면은 지면 더 가리고 나갔는데 아베 그 주요 부분이 가리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나가버리면 좀 뭐 논란에 그거는 희석될지 몰라도 그 좀 아무래도 좀 희화화는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베를 물어뜯는 아베라는 그런 만평인데요. 이거는 좀 한참을 봐야 이해가 되는 이게 자승자박 뭐 이런 의미인가요? 자기 발을 자기가 묶고 결국은 그 막다른 골목을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린 건가요? 그렇죠. 그 만평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그 멘트나 내지는 사회적
그 상황, 예. 그 정치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림으로 내지는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만평이라는 게. 요게 지금 딱 거기에 적합한 그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말하는 흔히 그 국제법을 지켜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행동은 자기 부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아베가 얘기하는 그 국제법은 편의적으로 그 1965년입니까? 그 한일 협정 그때 그 협정 자체가 국제법으로 분명히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거고 그걸 지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 우리 대법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는 국제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을 지켜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건 아베였다. 예. 뭐 무역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묻지마 반송입니까? 그 우리가 그 보냈던 아베 쪽에다가 보냈던 서한 이런 서한도 묻지마 반송. 그다음 징용 판결도 그렇고 걔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 아베가 어디 가서 국제법을 지켜라 얘기하니까 아베를 뜯어먹는지 아베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죠. 이것도 하여튼 아주 강한 인상. 만평이라는 게 이제 한 방에 와야 되니까. 네. 다음은 이제 이게 지소미아 관련해서 만평을 그리셨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머리채를 휘어잡으면서 질책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번에 내가 아니라 조국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그 지소미아 그 글씨가 적힌 종이를 거기다 불을 붙이는 그 일종의 표정, 어떻게 보면 완고한 표정의 문 대통령이 지금 뒤에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아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서 설명을 그렸는데요. 뭐 그림에서 보이는 게 다 이제 나타날 정도로 뭐 여기에는 뭐 그 어떤 행간이 숨어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베 때문에 자꾸 이제 이 한미일 관계가 이제 삐걱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들, 그런 카드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곤란한 건 이제 트럼프가 돼버리는 그런 형국인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뭐 국내 문재인의 국내 문제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음 만평은 이 제목이 잔혹한 혈맹 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도발로 발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청구서를 그 병상에 이제 내물면서 쌍방과실이다 한일 둘 다 양비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뭐 할증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 국제 문제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좀 독자들한테 많은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려놓고도 괜찮았던 그런 내용의 완평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소스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만평이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것이 뭐 독자죠. 그 만평을 보는 독자. 그 독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이 봤을 때 좀 괜찮았던 그런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만평인데요. 이게 이제 혈명 보험사라고 하는 게 간판은 이제 그럴듯하게 혈명이라는 걸 달아놓고 이제 운영되었던 이때까지의 우리 안보 보험이었는데 따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들 이속 챙길 걸 다 챙기는 그런 한미 관계였지 않냐.
네, 보험사가 뭐 이때까지 이제 우리 급할 때 보면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참 그 가입자 그 고객들을 참 난처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데다가 그 고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도 많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아 이게 이제 좀 그런 거 흡사하지 않냐 그런 상황과 흡사한 것 같다. 이제 흔히 또 우리 얘기 나왔을 때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아 그것이 왜 쌍방과실이냐. 일방적으로 자기는 가만히 뒤에 와서 쳤다. 근데 어떻게 쌍방과실? 그래도 또 근데 이거를 네,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막 이거를 그 우리 쪽의 과실을 그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 냉혹한 현실이라고 이제 저는 그 앞에다가 냉혹한 그리고 잔혹한 이 혈명보험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아니 그 뭐 국내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 보면 무기 사라, 뭐 방위비 더 내라, 뭐 항상 그 저기 미국은 자기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이속 흔히 말하는 동북아 질서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 이런 거 흡사하지 않냐. 만평이 하여튼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게 좀 저는 아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지향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최근의 만평인데요. 이 만평 아주 저 공감하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장면을 그려놓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 북은 핵 버리고 무장 해제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난 왜 자꾸 무기 사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역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자기 치적을 내세우면서 계속 이제 자기 있을 때 북한이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또 북한과 자기 특히 이제 김정은과 자기는 지금 관계. 너무나도 좋은 관계다. 친서가 왔다 갔다 그린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그렇게 말해놓고 오히려 남쪽에는 계속 그 동북아 질서를 위해서 무기를 사서 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한미 훈련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건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무기 자꾸 늘리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들 보면 무장해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만평을 좀 봤으면 좀 이거를 뭐 트위터 좋아한다니까 해석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도 날려주고 싶은 그런 그 트위터 같이 좀 이걸요? 팔로우 해가지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겠군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컷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기후협약 탈퇴. 그래서 이게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좀 불쾌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서 공부나 해. 미국은 너희를 지켜준다. 방위비 더 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아이한테 공부는 해서 뭐하냐. 기후재난 노. 미국은 우리 미래를 멸망시키고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까? 요즘 이제 뭐 한간에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만평을 그릴 때는 좀 약간 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후재난 노의 그 노라는 거는 그 노제팬의 노인데 노제팬만 할 게 아니라 근데 미국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장할 건 분명히 주장해야 된다. 그 과거에 뭐 한일 관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는 과거에 한미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유엔 얼마 전에 그 연설이 있었어요. 그 트럼프가 그때 이 스웨덴 여자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이 국적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의 북유럽의 어떤
툰베리라고 하는 네. 그 여자였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어느 날 저 미국의 이 기후 예백 탈퇴, 예, 이런 거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했던데 그 아이가 그 툰베리라는 아이가 그 시위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지구 재난에 그 이제 눈앞에 바로 닥친 이 지구 재난, 지구 온난화 이거를 걱정하는 자기들이 미래 세대 자기들이 이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그런 거에 지나가다가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명한 말을 한 거죠 거기에. 야 우리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할 미래가 없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이 아주 유명한 저 대꾸를 했던 그 기사가 떴었거든요. 예. 아니, 우리의 미래가 없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미래가 없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뭔 의미가 있냐. 지금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방위비 문제와 연결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야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지켜주고 있다. 알고 보면 그 미래를 자기가 파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아이가 미국은 우리의 미래를 멸망시키고 있다. 예. 예, 이게 툰베리가 했는 말이에요. 예. 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쉽고 풍자적이거나 아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독자들의 폭은 좀 좁아지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설명을 들은 독자들은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그런 만평이 있다 해서 아마 좀 이걸 재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고맙고요.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서 좀 알겠습니다. 해설도 하고 또 독자들과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내일 신문 내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내일 신문에 응답하라 4142가 있는데요. 이 4142는 내일 사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화백만을 위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다 만평도 올려놓고 또 의견도 받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니까 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